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60%가 굶주리고 있던 에티오피아를 미국, 중국도 아닌 한국이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인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0.1%도 안 되던 한국산 황금빛 열매, 단 한 알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을 전부 깨버렸습니다. 단 90일 만에 굶주림을 풍요로 바꾼 기적. 그 시작은 모두가 비웃던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열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막을 건너 에티오피아를 완전히 바꾼 32살 한국 청년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아 타데세입니다. 저는 국가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28살의 나이로 에티오피아 농업부 최연소 차관보에 임명됐죠. 저는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현장을 바라보면 마음이 정말 참담해집니다. 커피의 발상지라는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너무도 메마르고 황폐해졌거든요. 올해도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농민 대표 아베베 씨가 땅이 꺼지듯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갑작스런 기후 변화와 낡은 농업 기술 때문에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죠. 저는 농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로라도 해야 했어요. 농민들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거든요. 오후에 농업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의 상사 게브르 국장이 자료를 펼치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 안건을 논의해야 합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불쑥 올라왔어요. 저는 절대 한국의 지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브르 국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어서 뭘 모르시나 본데 국제협력이 어떤 건지 알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한국의 약속이 얼마나 가볍고 헛된지도 말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전 없는 회의가 끝나고 저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증조할아버지와 어린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70년 전 증조할아버지는 한국을 위해 싸우러 가셨어요. 우리 에티오피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6천여 명의 황실 근위대를 파병했죠. 하지만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증조할아버지를 기억조차 않았죠. 아무리 문의해도 참전 기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맞서 싸운 용감한 군인의 희생을 외면하는 나라와 손을 잡으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머나먼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단다. 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지.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을 불신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이었죠. 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결정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후 파트너로 파견된 한국인 농업학자가 에티오피아에 곧 도착한다는 소식에 저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한 채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김진우 박사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30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리아 타데세입니다. 이곳의 현실을 당신들이 뭘 알겠어요? 김진우 박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첫 회의 자리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개요를 차갑게 설명했어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 기후와 토양 조건을 고려할 때 외래 작물 재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토양 개량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김진우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김진우 박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제주 감귤입니다. 드셔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김진우 박사가 이미 껍질을 깎아서 접시에 담아 놓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먼저 맛보더니 달콤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지못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맛, 이 향기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어릴 적 할머니가 아주 귀한 것이라며 맛보여주셨던 어떤 달콤한 과일과 비슷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어린 제가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과일이란다. 아버지가 계셨던 그 먼 나라에서 온 거야.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던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그 과일이 바로 이 감귤이었을까요? 제 굳은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김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김진우 박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입니다. 이 감귤나무가 에티오피아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감귤의 달콤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억과 오늘의 경험이 묘하게 겹쳐지면서 제 마음에 작은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감귤 재배 시범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감시하듯 매일 현장을 찾았어요.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진우 박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흙을 만지며 일했습니다. 토양 성분을 정확히 분석해야 해요. 그가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하지만 게브르 국장의 방해는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저런 열대과일이 고원에서 자랄 리 없어요. 그가 농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고 다녔거든요. 아베베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차관보님, 정말 괜찮을까요? 게브르 국장님은 실패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걱정 마세요. 저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토양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감귤 재배에 부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산성도가 너무 높고 유기물 함량이 부족했죠. 게브르 국장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봐요, 제 말이 맞았죠?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베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땅은 안 되는군요. 그런데 김진우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유기물 멀칭 기술과 미생물 비료로 토양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쉽죠.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김진우 박사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흙을 파고 농민들과 함께 땀을 흘렸어요. 미생물 배양액을 직접 만들고 유기물 멀칭 작업을 손수했습니다. 박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베베 씨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이 땅이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김진우 박사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심으로 땀 흘리는 김진우. 박사와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농민들을 보니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토양에 변화가 생겼어요. 색깔도 달라지고 촉감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농민들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아베베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냉정을 유지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토양 개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에 나가보니 어린 감귤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베베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잎사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병충해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게부르 국장이 현장에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외래 작물이 가져온 재앙이에요. 이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험한 건 아닙니까? 우리 다른 작물까지 피해를 입는 건 아닐까요? 저는 게부르 국장의 말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제 예상과 맞아떨어져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농민들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김진우 박사는 밤을 새워가며 방제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감시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저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김진우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일이니까요.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밤 지친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따라 들어오더니 사진을 보고 물었어요. 가족분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가슴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세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죠? 김진우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니. 한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조 할아버지를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참전 기록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죠. 김진우 박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믿을 수 없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의 희생을 외면하는 나라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어요? 김진우 박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제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우 박사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진우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아 씨, 약속드릴게요. 김진우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농업학자로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은 나라의 후손으로서 제가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의아하게 물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기록을 말입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70년 동안 찾지 못한 걸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김진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진우 박사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어요. 낮에는 농장에서 병충해 방제 작업을 하고 밤에는 한국의 보훈처, 국방부, 전쟁기념관과 수십 통의 국제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쟁 참전 기록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매일 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베베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이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도 잠을 안 주무시던데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 김진우 박사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진우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리아 씨, 단서를 찾았습니다. 무슨 단서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타데세인데 당시 기록에는 타다세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김진우 박사가 이메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타다세라는 이름으로 안장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시기와 부대가 일치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건가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진우 박사는 더욱 치밀하게 조사했어요. 전쟁기념관 자료실, 국가보훈처 기록, 심지어 당시 부대원들의 증언까지 수집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김진우 박사가 오래된 문서를 보여줬어요. 당시 에티오피아 부대 명단에 타다세 병사의 개인 물품 목록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통 십자가 목걸이가 적혀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증조할아버지 유품 중에 그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합니다. 김진우 박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타다세는 타데세의 잘못된 표기였어요. 증조할아버지는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한 젊은 학자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충해 방제 작업이 성공한 지 2달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든 줄 알았던 감귤나무들이 다시 생기를 찾더니 마침내 황금빛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리아 씨 보세요. 아베베 씨가 흥분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열매가 열렸어요. 농장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감귤들이 나뭇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모여들어 신기해했어요. 이런 걸 처음 봅니다. 정말 우리 땅에서 이런 게 자라다니. 김진우 박사도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에티오피아 햇살을 받고 자란 감귤이라니. 게브르 국장조차 할 말을 잃고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학축제 날 온 농장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농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첫 수확한 감귤을 맛본 아베베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정말 달아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저도 감귤 한 개를 받아 먹어봤습니다. 처음 김진우 박사가 가져온 그 맛, 할머니가 어릴 적 맛보여 주신 그 달콤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축제가 한창일 때 김진우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아 씨, 드릴 게 있어요. 김진우 박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타데세에서 타데세로 정정된 참전 용사 증명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감사 편지, 그리고 부산 유엔기념공원 묘비에 새겨진 증조할아버지 이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웅을 잊지 않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쌓여왔던 한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기억하고 계셨군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베베 씨와 다른 농민들도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김진우 박사가 간단히 설명해주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아 차관보님의 증조할아버지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영웅이셨습니다. 아베베 씨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황금빛 감귤의 성공적인 수확과 70년간 묵은 한이 풀리는 순간이 겹치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가져왔던 한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져갔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김진우 박사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에티오피아산 K 감귤의 성공 소식이 전국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고원지대에서 피어난 기적 한국 기술로 되살아난 에티오피아 농업. 게브르 국장은 더 이상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너도 나도 감귤 재배 기술을 배우려고 몰려들었어요. 차관보님, 우리 마을에도 감귤 농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 농민 대표들이 찾아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김진우 박사와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기술 지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감귤이 커피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안겨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그루당 연간 수익이 커피나무의 3배예요. 아베베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 장학 프로그램이었어요.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들을 한국으로 보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게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발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진우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거군요. 증조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희생이 이런 결실을 맺다니. 한 할머니가 감격하며 말씀하셨어요. 한 달 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학생들이 화상통화로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배운 것들을 고국에 와서 꼭 써먹겠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이제 감귤 농장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게브르 국장도 이제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어요. 리아 차관보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황금빛 감귤 농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나의 과수원이 한 나라의 자존심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묘비 앞이었어요. 정정된 이름 타데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에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가져온 황금빛 감귤 하나를 올렸어요. 증조 할아버지, 이제 한국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걸 알겠어요. 김진우 박사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동료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미래까지 찾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김진우 박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리아 씨 덕분에 진정한 국제 협력이 뭔지 배웠습니다. 묘지를 나서며 저는 휴대폰으로 아베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잘 도착했어요. 내일 한국농업기술원 견학 일정 확인해 주세요. 네, 차관보님. 벌써 세 번째 농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귤 재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고국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이제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황금빛 감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박사와 함께 부산 해안가를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믿어요.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농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겁니다. 김진우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에서 에티오피아 뉴스를 봤어요. 아이들이 달콤한 감귤을 나누어 먹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머나먼 한국 땅에서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요. 저는 창밖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심은 것은 감귤나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약속이자 상처를 치유하고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여는 희망이었습니다.